자, 여러분 오늘 아니라면 죽습니다. 어제 숏 못 탔으니까 지금이라도 타야지.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지금은 기존 숏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지 추가 숏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점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절대 숏 자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롱 포지션에 대한 오픈을 준비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우선 주말간의 가짜 반등과 지지 붕괴를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어떤 지지선이었는가? 2월 28일 그리고 3월 9일 이 두 가지 지지선, 여기에 대한 붕괴는 우리 눈앞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형성된 고점 라인이 71.3K 해당 구간에 대한 돌파를 실패한 그 시점에 저희 또한 숏 포지션을 한 건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 근거와 함께 잡아드릴 수 있었던 숏 포지션이었죠. 70.8부터 숏 포지션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왜? 71.3에 대한 고객 실패가 나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맞춰서 이 지지선이 붕괴할 그 기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테드 도미넌스 단기 저항 시점까지 숏 포지션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82%의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면서 지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근거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테드 도미넌스 단기 저항과 기존 지지선 하나가 붕괴되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테드 도미넌스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테드 도미넌스를 날봉 차트로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날봉상에서도 2월 6일과 2월 24일 이 두 가지 핵심 기점을 연결하면 한 가지 저항선이 구성이 되겠죠.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이 선은 저항선이 됩니다. 기존까지 유효하게 작용하다가 결국 이 저항선이 돌파되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사실상 지금 나오는 테스트가 마지막 테스트이길 바라야겠죠. 테드 도미넌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현금화 욕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저항을 뚫고 올라가 버린다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의 하락을 더더욱 감시할 수 있습니다. 아니 현우야, 이 말대로라면 지금 기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데 추가 숏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손익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래 구간에서 입 벌리고 있는 롱 진입 희망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숏을 보기는 불리한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단기 저항선을 이런 식으로 잡아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 이 자리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 자리에 대한 돌파 선언 자체가 2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포함하는 핵심적인 채널을 한 가지 잡아볼 수 있어야 한다. 고점과 고점 그리고 그 확장을 이런 식으로 잡아봤을 때 이런 식의 채널이 완성이 되겠죠. 지금 체크해줘야 되는 구간은 여기 자리입니다. 돌파 실패 후에 다시 한번 이 구간을 체크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여기까지가 상당히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같은 시점에 이 7호 라인을 체크해줬었던 3월 8일 이 당시 비트코인 가격을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 기점이겠죠. 이 구간의 가격 수치 자체가 66.3K입니다. 특히나 지금 66 구간에 롱을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손익비 나오지 않는 숏 대신 오히려 지금은 눌롱을 받아볼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부터 상승 방향성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비트코인 차트 4시간 봉상에서도 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지표상에서 상대 강도 지수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지표가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기점이 여기 이 기점이겠죠. 자, 이 기점이 왜 중요하느냐? 여기가 테드 도미넌스 저항을 부딪혔던 그 66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의 저점 또한 나와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같은 기간 동안 RSI에 이렇게 가로선을 하나 넣어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RSI의 저점 수준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한 번 더 하회하는 이런 식의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RSI의 저점은 내려갔는데 비트코인의 저점은 오히려 올라간 이런 식의 개형이 나오자마자 여기를 기점으로 비트코인이 반응해서 조금 더 상승 분야를 내주는 이런 식의 움직임 또한 포착된 바가 있었죠. 지금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저점 수준은 올라갔는데 RSI 수치 자체는 굉장히 유사한 형태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고 있다. 다이버전스가 지금 중첩되어서 쌓이기 시작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여기 출현한 이 캔들 보이십니까? 이 캔들에 대한 장악 또한 끝이 났습니다. 연쇄 양봉이 튀어나와주면서 지금 이 음봉에 대한 장악이 끝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약반등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의 논리를 종합해 봅시다. 차트상에서 테드 도미넌스 단기 저항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에선 강세 다이버전스에 대한 이중첩이 이미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부터 지금부터 반등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근거를 기반으로 매매해야만이 이번 하락장 동안 이런 식의 수익폭을 뽑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식의 근거들 찾아가고 배워가실 수 있게끔 시청만으로 돈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런 식의 영상들 하루에 한 편씩 꼭 받아가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니 현우야, 그렇다면 지금 여기 오더블록도 잡혀 나왔고 4시간 다이버전스까지 났으면 여기서 지금 풀롱 박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2월 24일이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여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는 가격의 구조에서 기인합니다. 여러분, 가격을 형성하는 방식 자체가 현물이 단단한 아래 콘크리트 타설을 해준다면 그 위에 모래성 같은 선물 매물들이 이렇게 쌓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뭡니까? 하방을 받치고 있는 게 뭐죠? 결국 이 콘크리트 타설입니다. 이 콘크리트 타설은 가격 비트코인 상에서는 현물 매수자가 이 콘크리트 타설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을 얼마나 담아놨느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생각과 함께 우리가 한 달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한번 살펴본다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첫 번째로 양수로 전환된 날이 2월 24일입니다. 아니 현우야,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뭐길래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기관 그리고 큰 손들이 얼마나 현물로 담고 있는가 이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 자체가 일정 액수 이상을 계좌에 보유하고 있어야만이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이기 때문에 큰 손들이 현물로 얼마나 담아놨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24일을 포함하는 핵심적인 지지선을 반드시 고정해 놔야 된다. 2월 6일 60K 저점과 2월 24일 이 두 가지 저점에 대한 이런 식의 연결을 해보았을 때 지금 여기가 우리의 롱 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여기가 1차라는 겁니다. 여기서 본대 풀배팅을 칠 자리는 절대 안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오전 중에도 슬슬 롱 위주로 봐야 된다. 핵심 지지선 인근까지 도착했고 오더블록 겹근거 구간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 이렇게 브리핑 드리면서 풀배팅 금지다, 결국 지지선 붕괴까지 올 수 있다고 브리핑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포지션 매매를 하기 전에 이 자리가 진짜 유효한 자리가 맞는지, 근거가 정확하게 받쳐주고 있는지 이 내용들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서 매매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제가 그런 자리들 제 직감과 여기에 더불어서 자세한 차트상의 근거들까지 브리핑 드리면서 같이 매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식의 실시간 브리핑 받아가실 수 있게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남겨뒀습니다. 왜 들어갔는지, 또 어떤 자리에서 들어갔는지 이런 내용들까지 꼭 체크해 보시면서 매매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원클릭으로 입장하실 수 있게끔 제가 조치해두었습니다. 다만 여러분, 입장료 구독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핵심적인 시장 이슈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매매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한 가지 근거가 더 생겼습니다. 2월 6일과 2월 24일 이 지지선을 활용하면서 놀롱을 대기한다. 하지만 여기가 풀배팅 자리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1차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식의 급상승 급하락, 제가 가격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게 현물 단단한 바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위쪽은 이렇게 선물 포지션들이 종속되어서 가격을 형성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 운전수,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롱 포지션의 진입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V자 반등이 나와줄까요? 많이 살 거니까? 아닙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래 봐야 개미들의 매수세이기 때문입니다. 기관은 이 개미들의 매수세를 활용하면서 추가적으로 매매를 하겠죠. 기관의 입장에서 연료로 활용하는, 여러분들 오더블록이 출현하고 나서 왜 임펄스 캔들, 장대 양봉들이 이렇게 박히는지 아십니까? 아, 탈 사람 다 태웠고 죽일 사람 다 죽였으니까 오케이, 출발합시다. 죽일 사람 다 죽이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눈동 장세에선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잡아놓은 이 오더블록, 이게 정말 유효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힌트는 거래량에서 나옵니다. 거래량이 이게 세력이 긁어준 거래량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개미가 떠맞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미 떠맞은 자리에 이 지지선 믿고 여기서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서 1차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는 생각과 함께 저 레버리지, 지금 고렙을 쓸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저 레버리지로 여기서 1차적으로 받아보고, 그 다음에 2월 24일이 언제입니까? 2월 24일 여기 이 캔들입니다. 여기서 나와줬던 이 오더블록 활용하면서 이 친구 믿고 지금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세력의 입장에서 롱을 애매하게 잡은 사람들에 대한 유동성 수입은 발생해야만이 확고한 대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단기 저항 테스트 중이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테더 도미넌스 차트 풀백 없이 이런 식으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질러버리면서 7호 라인까지 체크해버리면,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여기서 확고한 상승분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풀백이 있고 나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정말 머리 아픈 시나리오가 된다라는 거죠. 이 선에 대한 테스트가 끝이 나면 이게 뭘로 기능합니까? 이건 이제부터 단기 지지로 기능하게 됩니다. 테더 도미넌스 상에서 정말 높은 수준의 단기 지지가 잡혀있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저점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상황을 시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볼 전략은 명확합니다. 지금 이 개미가 떠맞은 자리, 여기를 활용하면서 1차적으로 정찰병, 스탑로스 안 터지는 수준에서 정찰병 저 레버리지 수준만 던져봐야 됩니다. 이를 각오하고 던져야 되는 자리고, 큰 비중 배팅이 들어간다면 저는 여기 1라인까지 기다릴 겁니다. 여기가 날짜상으로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까지 확인했죠. 2월 24일 기관이 담아놓은 자리가 여기 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본다면 한 번 슈팅이 나오고 강력한 매도세가 한 번 더 쏟아졌습니다. 이때 언제입니까? 2월 28일 전쟁 개전 시작과 함께 한 번 쏟아졌던 이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받쳐 말아 올려줬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은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지금 고 레버를 못 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 보자면 2월 24일과 2월 28일 이 시기에 형성되었던 오더 블럭에 대한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지지선이 깨져나가야만이, 패닉셀이 어느 정도 동반되고 나서야만이 본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타점이 생성된다. 제가 선물시장의 원칙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남들 곡소리 날 때가 진입 타이밍이고 남들 몇 자리가 내 진입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추가 하락을 볼 수 있는 이유 또한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추가 숏을 볼 수 없는 이유 또한 존재한다는 거죠. 아직까지 국채 추가 상승 중입니다. 10년물 국채 또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 평가 모델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매크로 이슈는 여전히 잔재한다. 이 생각과 함께 숏을 더 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왜? 아래쪽에 기술적 근거가 굉장히 많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롱을 보기도 힘든 자리가 맞습니다. 왜? 매크로 이슈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관망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기다리던 자리가 왔으면 근거, 신호가 중첩되는 그 자리일 때 우리가 이를 각오하고 들어가 봐야만이 우리가 어제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식의 수익폭을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지션 잡기 정말 힘든 날인 만큼 브리핑룸 통해서 신호 위주로 체크해드리고 확인하셔야 되는 신호들 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신호까지 꼭 파악해보시고 댓글 26개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굿 한 글자만 작성해 주셔도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 저희 채널 키우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댓글까지 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